거칠게 끌려 나오는 사람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웅크린 채로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문신투성이의 몸에 하얀 하의만 걸친 모양새. 끌려가다 엎어져도 얄짤없습니다. 빼곡히 포개어 앉혀지는 이 사람들,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살벌하고 처절한 이 현장은 중미의 한 국가 엘살바도르의 교도소입니다. 지금 엘살바도르에선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무려 8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그 다음날 바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하루 만에 체포한 용의자들의 수는 자그마치 1,400여 명. 경찰이 문을 부수고 총기로 위협하면서까지 잡은 사람들은 모두 폭력 조직 용의자, 그러니까 깽단 조직원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드디어 중남미 국가에서도 깽단에게 칼을 뽑았구나 싶지만 지금 할 이야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엘살바도르가 2016년부터 꾸준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는 부문, 바로 살인율입니다. 세계 최악의 치안으로 유명한 엘살바도르. 사는 지역은 소나로사라고 분홍색 지역, 쉽게 말해서 안전지역이라는 곳인데 차 타고 10분만 가면 있는 곳에 공터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두 곳씩 시체가 꼭 나온다는 거야. 갱들이 서로 죽이고 거기다 시체를 그냥 버려놓고 정부나 쓰레기 업체에서 그걸 또 와서 수거를 해가고. 이 극악의 치안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깽단이죠.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의 대표 깽단 MS-13. 이게 MS-13는 엘살바도르만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남부에까지 지금 지역 본부들이 다 있어요. 글로벌 차원에서 안보 문제까지 사실 거론할 정도의 악명도가 있어요. 경찰들하고도 한번 맞짱 떴잖아요. 엘살바도르 경찰들이 얘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MS-13를 비롯한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마음 놓고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이유, 단순히 물리력이 강해서일까요? 엘살바도르는 평범한 농업 국가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지도 않고 뾰족한 첨단 기술도 딱히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나라들은 빈곤해지고 나라가 빈곤해질수록 서민들은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엘살바도르가 선택한 불법 사업, 바로 마약 유통입니다. 볼리비아, 페루 등 이른바 코카인 벨트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마약을 공급받아 세계 각지로 유통하는 사업에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카르텔과 깽단이 탄생합니다. 문제는 나라 전체가 어려운 탓에 경찰과 정치권 역시 검은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대부분이 경찰들이 하나 월급이 4인 가족 가장인 경찰들 월급이 $300밖에 안 돼요. 이런 마약 카르텔 조직 범죄자들과 결탁을 해서 만약 깽단 주목이 잡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경찰이 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루됐으니까 규제자를 역으로 규제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상 규제 포획 사회로 전락해버린 엘살바도르. 그것도 모자라 이 사태를 심화시키는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농업국가에게 기후변화만큼 치명적인 건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태풍, 홍수,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특히 재작년 중미 지역을 강타한 두 차례의 허리케인으로 엘살바도르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었고 불법적인 시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인접한 부자나라 미국에서 외화를 벌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 당시의 쇄국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송금률이 엘살바도르 경제의 거의 한 20%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송금이 끊겨버리면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그냥 치명타를 당하는 거예요. 이젠 엘살바도르 내부에서 돈벌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치열한 이익 경쟁은 당연히 어둠의 세계에서도 벌어집니다. 수많은 깽단 간의 구역 싸움이 심화됐고 자연스럽게 범죄 발생도 더욱 빈번해졌죠. 그야말로 폭발 직전까지 와버린 깽 문제. 이제는 치안 문제와 더불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갱들이 활개치는 바람에 실제로 개인 자가용 차량 구매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것이 도로 용량 초과로 문제로 이어져가지고 1km 직선 도로를 지나가는 데만 해도 15분, 20분이 대중교통이 범죄의 원상지가 되었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빨간 색깔로 칠해진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타면 그 다음날 너를 못 본다. 이런 상황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입니다.
부켈레 대통령이 2015년 시장하고 2019년 대통령 하면서 역점을 줬던 게 그냥 깽단 자금줄 차단하겠다. 그다음에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니까 대도시 인프라를 복원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불법적인 활동 말고 활발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뭐 청소년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실제로 그가 수도 산살바도르 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에 산살바도르 범죄율은 16%나 낮아졌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에는 살인 건수가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에 따라 부켈레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고 이에 부응하듯 대통령도 멈추지 않고 깽단을 소탕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요 며칠 새 폭증했던 갱범죄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를 승인한 국회 덕도 있었고요. 이렇게 변화해가는 중남미 국가의 희망찬 미래가 기대된다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셨듯 엘살바도르의 깽 문제에는 여러 사회 구조적인 맥락이 얽혀 있습니다. 설령 범죄 조직을 소탕한다 해도 이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죠.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정책은 근본적 문제를 의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부켈레가 지금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쓰겠다. 이게 이제 송금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미국의 너무 송금 경제 의존적인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송금하면서 수수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도 경제 구조적인 문제고. 특히 부켈레 대통령이 MS 드레세 등의 깽단과 결탁했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수감자뿐만 아니라 우범지대에 사는 빈곤층에 대한 인권 침해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됩니다. 소야빵고, 일로빵고, 산타엘레나 지역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가방을 수시로 강제적으로 검문하고 또 학생들 교복을 벗겨서 검문 검색을 필요 이상으로 진행하는 이 상황을 현지인들이 매우 비난하고 각종 논란이 무색하게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수감자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유명한 갱 조직원은 점심에 닭고기 대신 콩과 또띠아가 나온다고 불평한다. 우리 국민들은 먹기 위해 콩을 사는데 그들의 세금으로 살인자의 닭고기를 사는 것은 불공평하다. 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맥락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엘살바도르의 현재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